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우리 술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고 싶어서 이거 진짜 만들어 보세요. 이거 와. 많이 기다리셨죠? 막걸리, 정확하게 하면 막걸리라고 안 하고 우리 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한 1년 막걸리 담기, 우리 술 담기에 심취해 있었고 지금도 심취해 있고요. 혼자 양주장까지 시작했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우리 술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고 싶어서.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외국 여행하면서 외국에 이런 소주가 있었네, 일본도 그렇고 사케가 좋네 막 이러면서 먹잖아요. 사실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문화를 또 즐기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예전에 오래전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공유해서 우리 전통주 시장이 다시 한번 확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살아날 수 있고요. 우리 술은 여러분들 정말 세계에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술이 있고 깊습니다. 저는 요만큼 알아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막걸리가 5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원래 선조들이 드시던 막걸리는 10도에서 12도 사이, 굉장히 도수도 좀 있으면서 깊은 맛이 나는,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물을 적게 쓰고 좋은 누룩, 지금도 누룩을 나쁜 거 쓴다는 거 아니에요. 물을 적게 써서 벌써 고급 탁주, 고급 막걸리, 고급 약주를 드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 술을 찾게 되고, 더군다나 여러분 직접 담아보시잖아요. 그럼 막 술에 대한 게 굉장히 진짜로 요 쌀과 누룩과 물만으로 담은 술이 이렇게 달 수도 있구나, 단맛이 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오늘 좀 정석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쌀은 2kg를 준비해 주세요. 실패 안 하려면. 그 다음에 누룩 준비해 주세요. 누룩을 2kg에는 200g 넣을 거니까 200g짜리.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일부러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누룩이 되게 좋은 누룩들 많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근데 이제 그게 단점들이 이 쌀 포대 같은 거로 사갖고 쓰고 있었어요. 전 술을 워낙 많이 담으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작은 게 없어서 일부러 저희가 조그만 거를 만든 거니까. 자, 누룩 준비하셨고, 효모가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돼요. 준비됐죠? 효모, 누룩, 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팍팍 씻는 건 아니에요. 부드럽게. 자, 쌀을 살짝 물을 넣자마자, 왜 이러냐면 쌀 겉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쌀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나쁜 향이 들어가지 말라고 첫 번째 물은 바로 이거 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세주와의 백세하고 쌀 씻을 때 백세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백세주는 백세까지 살아서 그걸 마시면 백세까지 산다는 건가? 네. 지금 저희가 백세할 때 이 새는 씻을 새 100번을 씻는다는 정도로, 결국 지금 뽀얀 물 나오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술 담다 보면 잡념이 없어져요. 진짜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술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우게 되니까 그거 같은 맑은 물이 서서히 맑게 나오죠. 이러면 거의 완성돼 가는 거예요. 좀 보세요. 위에 맑은 물이죠.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불려 놓으시면 딱 좋아요. 이제 그럼 찔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 물을 빼주는 건데요. 대략 한 40분 정도, 깜빡이 좀 먹고 1시간 빼줘도 돼요. 물기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 물기를 빼기 위해서 받치자마자 찜통에 있는 물을 받아서 끓여요. 그럼 시간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아요. 찜통에 물을 받는데, 여러분 찜통에 물을 받을 때 넉넉하게 받으세요. 의외로 물 많이 들어갑니다. 찜솥에 대략적으로 물 반 이상 받아서 물을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찜통에 면보나 아니면 이거 실리콘으로 된 거 준비하셔서, 딱 준비가 끝날 때쯤 되면 대략 20분 정도 지났겠죠.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끓어올리려고 하죠. 그럼 이제 준비해야지. 자, 이래놓고 찜기에다가 불려놓은 쌀을 정확하게 불려서 물기를 뺀 쌀이죠.
재밌어요 이거. 끓어오르는 데다가 넣고 지금부터 찔 거예요. 자, 이래갖고 시간을 잘 재셔야 돼요. 그래서 센 불에 40분, 뜸들이기 약 대략 10분. 그래서 40분 동안 센 불에 하고 불을 좀 줄여서 10분 정도 하시면 거의 돼요. 어우, 잘 됐네. 쌀알이 날아다니죠. 쟁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쟁반에다가 잘 덜어서 식혀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근데 식혀주는 온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식혀주냐면 사람 체온보다 약간 차가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만졌을 때 내가 만진 것보다 좀 살짝 시원해야 돼. 그게 그럼 보통 한 30도 정도 돼. 그때 되면 완성된 거예요. 자, 이제 준비됐죠? 대략 2kg 정도 쌀로 만든 꼬두밥이면 효모가 대략 3g 정도 필요해요. 숟가락으로 거의 한 숟갈, 깎아갖고 한 숟갈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설탕을 3분의 1 정도 넣으세요. 이거는 이 설탕은 이 술을 달게 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효모를 배양하는 용도예요. 왜냐면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성공하는 게 낫죠. 가능하면 성공을 시키려고, 성공률을 더 높여드리려고 효모를 배양해서 쓸 거예요. 배양한다니까 과학자 같잖아요. 효모 양에 대략 3분의 1 정도 설탕을 넣어주시고, 물을 미적지근한 물 그냥 정수기 물이나 아니면 저런 생수 있는 물을 반 컵 정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서 놓은 거를 대략 6시간 정도 놓으면 보세요. 뽀글뽀글. 그렇죠? 이게 배양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거품도 일고, 이 안에 지금 현미경으로 난리도 아닐 거예요. 얘들이 이제 이걸 당으로 된 걸 먹고 막 알코올 막 뱉어나고 막 탄산이 나오는 거죠. 누룩을 미리, 이것도 저거 불릴 때 누룩도 미리 불려버리세요. 이렇게 대략 200. 이거 드시지 마세요. 미숫가루 아니에요. 고두밥을 먼저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물에 좀 불려서 배양해 놓은 누룩, 그 다음에 배양해 놨던 효모, 가능하면 많이 좀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누룩에 있는 여러 성분들이 쌀알 안으로 잘 들어가서 발효가 잘 돼요. 그리고 쌀알 하나 잘 분리되게 해주세요. 뭉치지 않게. 그리고 제가 이러는 거 알죠? 왜 이러는지. 침 들어갈까 버려요. 양이 많아질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절대 항아리를 타이트한 거 하시면 넘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큰 거로 준비해 주시고, 이런 깔때기는 사실 필요는 없지만 사놓으면 편하긴 해요. 이런 실수하면 안 돼. 아구 힘이 좋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맛있게 만들어서 내가 만든 술을 먹겠다는 일념 보면 없던 힘도 생겨나지. 처음 술 담을 때는 사실 신기해갖고 잠 안 자고 계속 자다 일어나서 보고 이랬었는데, 자, 그냥 딱 올려놓고 이렇게 보관 온도는 맞습니다. 24도에서 26도 사이.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온도가 맞았다면 얼마 걸리죠? 네, 6일 정도 걸립니다. 매일 이제 이걸 한 번씩 섞어 주셔야 돼요. 손 소독하고 섞어 주시는데, 절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날짜가 지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깜빡 잊어먹고 어디 여행 갔다 왔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혹시 늦어지면 열흘 후에 뵐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냄새부터 맡아보고. 살짝 단맛은 냄새가 안 나는데 단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끝. 네, 여러분 이거 제가 짜면 재미없죠.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술 짜는 명인을 한 명 불러서. 네. 자, 우리 박 사장님. 지금 가면 되네. 뭐 가면 돼, 부르면 되지. 누군지 아세요? 네. 박유덕 사장님이라고, 우리 아시겠지만 골목 식당 할 때 저랑 막걸리 갖고 되게 투닥투닥거리고 싸우는데, 골목 식당 막걸리 편에 나왔을 때는 이미 막걸리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막걸리 발효 쪽으로 석사 과정까지 밟아서 되게 인재예요. 사실 제가 만들고 있는 백걸리의 대량 레시피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저도 사실은 골목 막걸리 만들 때 가서 많이 돕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은 되게 친해요. 박유덕 사장님은 사실 본인이 그때 당시 골목식당 출연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통 누룩을 살리는 방법은 내가 막걸리집을 해서 전통 누룩을 사용해서 막걸리를 해야지, 그걸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뭔가 첨가물을 넣지 않고 단맛이 나려면 이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술이 거의 개발 다 끝났고 같이 도와줘서 만들었는데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관계를 자 해. 짜는 건 짜는 명인이 짜야지. 어디 냄새, 일단 전문가로서 냄새 한 번만 맡아주면은 벌써부터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 향이 이 발효가 잘 돼서 나는 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 또 전문가가 이렇게 인정해주면 뿌듯해. 지금 둘이 막 심심하면 전화하고 맨날 통화하고 하는 게, 요새는 이제 우양수 단계도 다 해봤고 그 안에다 뭘 넣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제주에서 오메기라고 하죠. 오메기 술이라고 하는데 좁쌀 넣으면 술이 되게 이렇게 찬 고소함이 있어요. 그리고 맛이 진짜 좁쌀 넣었을 때 약간 바닐라 향 많이 나지. 바닐라 향도 그렇고 마셨을 때 끝에서 구수하게. 그러니까 그거 나더라고요. 신기해. 네. 그거 하고 있고. 다 짜셨습니까? 떠드는 사이에? 자, 그러면 이게 또 술 만든 사람들의 특권이지요. 바로 시식할 수 있다는. 전문가분들은 또 딱 보면 알잖아요. 오. 진짜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맛있다. 이거 진짜 만들어 보세요. 이거 와, 이거 진짜로 물 타기 아깝네요. 얼음 타서 드세요. 얼음 타서. 아니 이게 나는 물 타 먹는 것보다 원주에다가 얼음 타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 화이팅! 우리 술을 살립시다. 너무 맛있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사님 옆에 있지만 여기는 전문가고 저는 비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술들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비교하시면 큰일 나요. 나는 이 높이를 잘못 맞춰. 항상 들쑥날쑥. 이거 저도 근데 맨날 넘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 하면서 술 먹어서 그래. 집에서 술 만들어서 이렇게 병에다 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12병 했는데 8병으로 줄어있고 어떻게 보면 6병을 주고 막 이러는 거야. 술이 줄어. 와이프가 자꾸 같은 술을 만들어도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양이, 나오는 양이 아웃풋이, 인풋은 같아도 아웃풋이 다르는 게, 그래서 술값이 고급 술은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게 원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어떤 술은 물 아예 안 넣고 하는 술도 있어요. 그거는 뭐 몇 병 안 나오겠지. 엄청나게 비싸죠. 기회 되면 그것까지 할게요. 근데 그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